먼저 첫 번째입니다. 좁은 공간에 숨지 않기. 좁은 공간에 숨게 되면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됩니다. 다음은 대화로 설득하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흉기를 든 범인과 내가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되면 더 가까이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맞서 싸우려 하기입니다. 흉기를 든 괴한과 일반인이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은 거의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바닥에 주저앉기입니다. 내가 흉기 공격을 받았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바닥에 주저앉는 본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 표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더라도 주저앉기보다는 그 자리를 최대한 멀리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서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지품 지키기입니다. 가방 안에 비싼 물건이 있다고 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아주 큰 화를 입을 수 있겠죠. 돈이나 소지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완벽한 제압 시도입니다. 한 번 막는 것을 성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격이 어떻게 들어올지 나보다 힘이 더 셀 수도 있고 내가 한 번 실패를 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을 즉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달려가기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나의 상태, 위협받은 상태를 크게 알리면서 불이야! 강도야! 라고 알리면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방법.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연습 안 하면 못합니다.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기술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확실하게 몸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공격 부위는 얼굴입니다. 눈, 코, 입. 우리가 눈, 코, 입을 단련을 할 수 없잖아요. 양 손바닥으로 아주 힘껏 밀어서 잠깐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맞고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손바닥을 이용해서 상대의 안면부를 힘껏 밀어줘서 잠깐 2, 3초 정도의 시간을 벌어놓고 현장을 이탈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손바닥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앞으로 세게 쳐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팔을 쭉 뻗고 어깨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서 공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른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누군가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뒤에서 저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 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면서 느끼게 되고 확신을 가졌던 한 가지는 뭐냐면 생존자들과 사망자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몸이 돌처럼 굳거나 주저앉거나 어쩔 줄을 몰라 하셔서 그대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고정 표적이 됐던 분들이었고, 생존자들은 어떻게든 내가 무슨 싸움을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무술을 잘하든 이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재공격하고 거리를 벌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신 분들은 생존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한 번 정도 마인드셋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신감 가지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면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다치는 것을 감수하고 인정을 하고 이 순간을 벗어난다, 이 순간을 벗어나서 나는 생존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폭력의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음주 상태, 술 냄새, 비틀거림, 부자연스러운 말투. 두 번째, 공격적 언어, 욕설, 위협적 발언, 점점 커지는 목소리. 신체 변화, 주먹을 쥐거나 인상을 쓴 얼굴, 얼굴이 빨갛게 변함. 거리 좁히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 친구들을 부르거나 전화를 하는 행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하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잃을 것이 없어 보이는 행동, 옷차림 또는 위생 상태 등이 있습니다.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 그만하시죠처럼 낮고 느린 명령형 어조 사용. 자, 시선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직시하되 너무 오래 보지는 않기. 자세입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어 당당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보이는 곳에 두기입니다. 자, 거리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안전거리 확보. 여기서 핵심 멘트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시죠. 라고 단호하면서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는 멘트가 필요합니다.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폭력 없이 그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체격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발등 밟기입니다. 상대방의 발등을 뒤꿈치로 강하게 밟습니다. 두 번째, 정강이 차기입니다. 신발을 신은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강이를 강하게 차줍니다. 다음은 사타구니, 낭심 공격입니다. 무릎이나 발로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힘껏 차줍니다. 다음은 눈찌르기입니다. 두 손바닥을 이용해서 상대의 안면부, 눈 쪽을 강하게 터치해줍니다. 깨물기입니다. 상대방과 밀착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교합력은 약 40에서 80kg 힘입니다. 1kg의 무게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되겠습니다. 체격이 작아도 상대방의 급수를 정확히 공격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힘보다는 정확성과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지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있거나 이랬을 때 아주 큰 소리가 나고 혼란한 상황이 생긴다면, 흉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동선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즉시 자리를 이탈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또는 의자를 이용해서 장애물들을 만들어주고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테이블이나 물체들, 쓰레기통 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동선을 방해해주고, 의자라든가 가벼운 물체가 있다면 상대의 시야를 가려주고 대응하면서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가! 의자를 활용한 흉기 대응법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의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손쉽게 볼 수 있는 가구입니다. 부피가 큰 플라스틱 의자로 충분히 상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격이 왔을 때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쭉 피거나 돌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계속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공격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 재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의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안전한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방패의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쉽게 못 들어오게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제압을 하거나 도망가는 과정에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약간 주저앉거나 쓰러졌습니다. 이때 다시 들어가서 재공격을 하고 또는 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황이 끝난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112에 신고하기. 두 번째, 즉시 메모하기. 안전한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줌으로써 내가 피해자이다. 피해자인데 이렇게 방어를 했다. 이것이 구두로, 기록으로, 요새는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추적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재공격을 해서 상대가 조금 다치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내 스스로가 빨리 자진신고해서 이런 상황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정당방위의 그런 명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봤는데요. KKM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